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현재 기온 14도고요.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맑은 후 비가 오는 날씨 예보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00만 건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고 제재 내용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볼까요? 이른바 앵그리 2030이 기성정치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청년 측은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른 캐스팅 보터로 떠올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는 거리로 나와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한 보수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자산 격차, 연금과 재정 부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그리고 4050 기성세대의 내로남불식 잣대에 대한 누적된 반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강경 보수로 낙인 찍기보다는 불공정과 정치적 소외를 정교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정민철 커뮤니케이터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섭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연임 포기 압박이 공개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평가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추었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면전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꺼냈습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개파 보스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친명계는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친청계는 정 대표를 감쌌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책임론과 당내 경쟁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내에 명청 갈등이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윤석열 파면 국면에서도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때를 같이해서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살림살이가 윤석열 때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청계인 이지은 대변인도 당 대표감을 이대로 대통령이 픽한다면 윤석열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이 다르지 않다. 이들이 지금 밀고 있는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레임을 누가 조장했을까? 혹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사람일까? 그 생각이 듭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자는 겉면에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어서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는지 확인할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을 명령했지만 송파구 선관위는 명령 통보 전에 폐기업체가 가져갔다며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 현장 검증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대학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경찰은 관련 선관위 직원 조사와 CCTV 분석에 나섰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온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가 정부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때 장기간 등교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국어 교과 역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정경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신체 건강, 사회성, 정서 관리 역량도 낮았습니다. 우울과 불안, 비만율은 더 높았습니다. 정부의 교육 회복 사업은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정작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기사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뉴스 리뷰 함께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지도부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지도부로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저희 도리라고. 당 안팎 일부에서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 정 대표는 민심을 앞세우며 응수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때도 했던 말이어서 현 정부 염두에 둔 중의적 표현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나 당무에 대한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 생중계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도부에 불만 제기하는 의원들 목소리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모레 당원들이 많은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이란의 드론 공격에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자 즉각 이란의 방공기지 등을 타격했지만 추가 보복에 나서겠다고 한 겁니다.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할 일이 가까워졌다고 위협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할 일만 남은 이란이 협상을 질질 끈다며 거친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We were really close to a deal, but they keep tapping us along. They keep playing us for suckers because you know what? They dealt with some very stupid preceden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한 결과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공개했습니다. I'm just announcing today for the first time, but we've been taking out millions of barrels of oil. Every night we took out oil. And that's why it's at $85, $90 a barrel instead of $250. 증거 보전 글자가 적힌 상자를 든 법원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3시부터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 선거의 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그제 인쇄 매수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주변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인용했습니다. 20여 분 동안 검증이 진행됐는데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증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송파구 선관위의 관련 사실조의 답변 등에 따라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위치가 확인되면 다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틀 전인 지난 9일 폐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단순 보관한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업체가 수거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